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어제 도착했는데요. 영국에는 지금 한밤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쯤이면 꿈을 꾸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요. 하지만 일단 지금은 낮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아시아에서 몇 년간 여러 비엔날레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제 발표는 이런 주제입니다. 요즘 저희가 매우 흥미로운 다양한 주제를 오늘 이 행사를 통해 나누고 있는데요. 김난소 선생님의 강연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저희가 그 예술을 어떻게 저희 삶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고, 김지아 선생님의 아카이빙에 대해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 바로 전에 이 수미토모 선생님의 강연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이론적인 요소를 많이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의 이론적인 배경을 말씀해 주셨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몇 년간 기관들이 매우 크리티컬하게 생각을 해왔는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엑스트라 기구적으로 어떻게 사고를 해왔는지, 즉 제도 밖에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인프라가 우리 제도 밖에 놓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줄 수 없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나눠주셨습니다. 전 여러분께 오늘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예술이 재앙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저는 일본 후쿠시마의 재앙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 시차라는 재난을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 일어나면은 후쿠시마의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죠. 이 사고는 일본의 지진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2016년 3월 11일 새벽에 일어났는데요. 이 지진은 9.6이라는 렉터 스케일의 9.6도의 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특히 전기탑과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는 6개의 리액터가 있는데요. 이 중에 6개를 비상 프로토콜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사실 전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전기 로드를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한데요. 이때 지진으로 인해서 전력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방사성 로드를 계속해서 시원하게 냉방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했는데 전기가 끊겼죠. 그때 비상용 발전기가 작동을 하면서 이 원자로의 온도를 냉각수를 지급하면서 냉각기의 온도를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방파제를 넘어서요. 이때 비상 전력이 지하에서 공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물이 이쪽으로 방파제를 넘어서 들어오면서 비상용 전력 발전기를 꺼버렸고, 그래서 비상용 전력도 공급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리액터가 과열되었고요. 이 원자로가 과열되면서 로드가 컨테이너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물질이 나오면서 공기 중으로 퍼지고 결국은 바다로까지 흘러갔죠. 바람을 타고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가장 이 밀집된 지역, 가장 이 방사성 물질이 많이 흩어진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371 제곱미터로 서울이나 타이페이의 반 정도 되는 면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18만 명이 이 지역으로부터 소개했는데요. 그리고 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대피하고 결국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즉, 그 누구도 이 지역에 지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금지구역으로 제정이 되었죠. 이러한 재난의 경우 흥미로운 것은 정부의 보고는 쓰나미나 지진을 이 핵 사고의 원인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보고에 의하면 이 재난이 인재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를 인재라고 하였는지가 매우 흥미로웠죠. 그리고 방사능 핵 산업과 그리고 또 이 관련된 감독관들이 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런 질문이 많이 생겼죠. 그런데 재난이 발생하면서 그냥 일반적이지 않고 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재난이 우리가 만든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든 미리 예방하여서 개입하여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어떤 권력 기관들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미래 고민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사람들이 안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저희일 수도 있고 아티스트나 아니면 문화 활동가가 될 수도 있죠. 문화 활동가란 큐레이터라던가 작가라던가 아트 예술 학생들, 교수들 그리고 미술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일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창의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도 여기에 참여를 했고 침판이라는 조직의 그룹의 3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도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룹이고요. 이번 씨도 이탈리 출신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참여하고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도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다른 아티스트들도 참여했습니다. 침판 그룹은 후쿠시마에서 이 재난 직후에 이 후쿠시마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미디어가 언론이 아주 멀리에서 렌즈를 가지고 촬영을 했지만 침판은 바로 원자력 발전소 바로 옆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미지를 촬영을 하고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촬영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고 또 대안적인 미디어로 활동을 했죠. 이 재난이 매우 그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방사성 물질은 수십 년간 그곳에서 머물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꽤 심오한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 침판 그룹을 뉴욕에서 만났고요. 당시에 저는 독립 큐레이터로 다양한 커뮤니티와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활동을 했습니다. 경제, 사회적 시스템으로의 접근성 그리고 또 다양한 시스템에 관한 활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침판 그룹과 만났을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후쿠시마에서 할 수 있는 장기적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독특한 조건 하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이런 오랜 시간과 그리고 큰 공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후쿠시마로 가기로 했습니다. 2013년도에 제가 직접 후쿠시마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벚꽃 축제 기간이었는데요. 3월이었습니다. 그 금지 구역 밖으로 외곽에 이 일반인들에게 접근이 금지된 지역이 있었는데요. 벚꽃 축제 기간 내에만 잠시 개방해서 사람들이 와서 벚꽃을 감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이 정부가 이 후쿠시마를 방문해서 벚꽃을 보십시오라고 격려하기까지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직접 벚꽃을 구경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운전해 후쿠시마 쪽으로 갔는데요. 그때 이 까만 비닐봉지가 많았습니다. 여기 까만 봉지에는 오염된 토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수집한 오염 토양을 바로 이 까만 봉지에 다 집어넣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을 차로 지나갈 때 이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벚꽃 축제 구역에 도착했을 때 사람은 없었지만 저희를 반기는 것은 바로 이 표지판이었습니다. 이것을 번역해 보면 이 지역의 방사능 수준이 높으니 벚꽃을 구경할 때 차 안에 머무르십시오. 협조에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벚꽃 구경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마 이제 일본에서는 뭐 벚꽃 앞에 가서 아니면 벚꽃 나무 아래에서 함께 피크닉을 하고 뭐 술도 한잔하고 뭐 음료도 같이 마시고 이러한 게 중요한데요. 근데 정부에서 사람들에게 여기 가서 벚꽃을 구경하세요 하면서 동시에 차 안에 머무세요라고 하는 것이 조금 흥미로웠죠. 그리고 이 거리를 따라서 좀 더 차를 타고 가서 이 게이트에 다다랐습니다. 바로 아까 보셨던 저 까만색으로 표시가 됐던 그 구역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이 지역은 너무 오염이 되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게이트가 어떻게 보면 그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이는 게 좀 흥미롭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은 괜찮은데 왜 저만큼만 넘어가면 왜 위험하지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경계선이 계속돼서 그 옆에 있는 주차장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쇼핑몰도 다 가로질러 갑니다. 그러니까 쇼핑몰의 일부는 반쪽은 들어가도 되는데 반쪽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 경계의 모호성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체계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체제의 자의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갔을 때 저희가 지역 주민들을 만났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었지요. 이분을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와키라는 꽤 큰 지역에 극장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극장의 주인은 다행히도
가이드 카운터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즉 이 방사능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 직후에 뭐가 안전하고 뭐가 안전하지 않은지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분은 이 방사능 측정기에 측정된 그 수치를 극장 앞에 매일매일 디스플레이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극장이라는 곳을 엔터테인먼트의 장소에서 지식 공유, 지식 생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매우 일반적인 공간이 좀 특별한 공간이 되었죠. 즉 이런 위기의 상황에는 일반적인 공간이 특별한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극장이 재개관한 후에 이 극장 주인은 극장 외부의 방사능 수치를 매일매일 전시했습니다. 즉 외부와 내부의 방사능 수치를 매일매일 보여주었는데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방사능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극장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좀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하신 일은 꼭 광고를 한 것이 아니고 지식을 공유하고 또 사람들이 그 지식을 기반으로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과정에서 저희는 매우 중요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재난의 미학인데요. 이 후쿠시마, 저희가 미디어에서 보고 있는 재앙의 미학이 후쿠시마의 경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쓰나미와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무너졌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결과물은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재앙의 결과랑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방사능은 느낄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사능 재앙의 미학은 제대로 다른 재앙과는 달리 작동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만 볼 수 없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트라우마도 사람들이 볼 수 없었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으로부터 며칠간 떨어져 있는 것, 혹은 몇 년간 떨어져 있는 것, 그 트라우마가 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러한 트라우마도 가시적이지 않다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핵 반감기는 매우 오래 걸리지요. 이제 방사능 물질인 CG137은 핵 반감기가 30년이고 또 다른 물질은 60년까지도 갑니다. 혹은 평생을 걸려서도 다 반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이런 것을 깊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예술도 이런 깊은 시간이라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3년 혹은 10년이 아니고 몇백 년간 유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핵 반감기가 예술의 그 기간, 지속 기간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은 사람들을 하나의 오브제 주변으로 모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인류학자인 데이비드 슬러터라는 교수는 재난이 어떻게 보면은 형성된 하이라키를 흔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난은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일본 전역에 혹은 전 세계의 사람들 한 군데로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재난을 통해서 공동체 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라는 고민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공동체의 형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하였지요. 그리고 저희가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그 미래에 대해서 급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함께 일한다는 것,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급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즉 이재민들과 그리고 또 오염된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좀 급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프로세스와 연구의 과정 속에서 저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저희의 협업에 초청했습니다. 일본과 또 해외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저희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초청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웨이웨이, 아이코미야, 나가, 침팜 이렇게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 이 많은 분들 이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큐레이터 그룹도 있었는데요. 이 그룹도 좀 더 넓게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티스트와 아티스트 그룹을 초청해 이 후쿠시마 금지 구역 내부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하자고 했습니다. 즉 이재민들과 함께 콜라보를 했고요. 또 일부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고 이분들의 허락을 받아서 저희가 그 사람들의 집으로 직접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허락을 받아서 그분들은 없어도 그분들이 거주하던 집으로 직접 들어가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이 구역 내부의 세 장소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5년 3월 11일 시작이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금지구역 내부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4년 동안 진행이 되었고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은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관람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전시회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지만 다양한 변화가 여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라는 것은 이재민들이 직접 겪고 있는 변화와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요. 이 구역이 다시 금지구역이 해금이 되면은 사람들이 와서 이 프로젝트를 볼 수 있겠죠. 즉, 이 프로젝트는 무한대로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언젠가 사람들이 올 때까지는 이 전시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으로 머무르게 됩니다. So these are the three sites. 네, 이것이 저희가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 그 세 공간입니다. 농장 집이 보이고요. 창고와 집. 그리고 이것은 레크레이션 센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전시를 오픈했을 때 상당히 큰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전시에 대해서 누가 정보를 얻고 싶어 할까라는 문제였죠. 그래서 저희가 웹사이트를 만들기로 결정했는데요. 우리의 작품이라는 것이 보여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작품의 이미지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는 빈 칸으로 남겨져 있었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제기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와 그 협력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목소리를 공유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없었습니다만 그 3분짜리의 그 영어 그리고 일본어로 작성된 그 녹음 파일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웹사이트에 들어와 보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생각을 했습니다만 소리를 켜보면 뭔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비가시성 그리고 뭔가 망가진 것 같은 그런 성격을 웹사이트에도 구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재난 혹은 재앙에 대항하고자 했다라기보다는 그 재난을 흡수했다라고 할 수 있죠. 이 새로운 양식을 통해 그것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세 가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고 이제 토론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보여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참여한 그 작가 중에 일부는 이 작품들이 그 지역, 출입금지 지역의 그 외부에서도 유통이 될 수 있다라고 그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가들의 경우에는 그 출입금지 구역 내의 그 거주성이라는 것과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외부의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즉 우리의 그 프로젝트 내부에서도 가시적인 작품과 비가시적인 작품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 미국인이고 베를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트레버 팔글랜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인데요. 특히 그 미국의 군대 그리고 안보기구의 그 존재성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작가입니다. 이것은 트리니티 큐브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트리니타이트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트리니타이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물질입니다. 뉴멕시코주에서 최초 핵실험이 있었을 때 만들어진 새로운 원소인데요. 그때 당시 실험되었던 그 핵폭탄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 주변의 모래와 그 핵물질이 혼합이 되면서 트리니타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트리니타이트라고 하는 이 물질을 유리를 통해서 감싸고, 다시 말하면 이 모래를 유리를 통해 감싸고 이것을 후쿠시마의 그 마을 회관에 보관을 해둔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뉴멕시코주의 핵실험이라는 역사와 후쿠시마 현에서의 핵사고라는 이 두 가지 역사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살아있는 유산으로 만든 그런 의미를 가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작품은 아이 웨이웨이라고 하는 베이징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현재는 아니고요. 현재는 독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Ray of Hope, 희망의 빛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후쿠시마에는 전기와 물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들이 밤에는 다 어두운데요. 아이 웨이웨이가 태양광 패널과 그 전구 2개를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 2번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할 만한 그 시간, 아침에 한번 불이 켜지고, 그리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올 때쯤에 또 한 번 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구가 켜져 있을 때에는 이 후쿠시마 출입금지 구역 내에서 실내에 불이 켜져 있는 유일한 건물이 된 것이죠. 우리가 후쿠시마에 대한 뉴스를 매일 듣지는 못할 것이고 현재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이 집에서는 불이 켜진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규칙성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시간으로부터의 그 자유로움 또한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그 생각의 균열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금지구역 내에 존재를 하면서도 금지구역 외부에서의 주체성과 관련된 일정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품은 요코하마에서 활동하는 메이로 고이즈미의 작품입니다. 고이즈미는 후쿠시마에 살았던 그 주민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16시간 동안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그 인터뷰를 영상으로 기록했는데 그 중에 3분 길이의 짧은 영상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그 3분짜리 인터뷰 내용에서는
그 작가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이 살았던 집으로 돌아간다면 거기서 먹는 첫 번째 저녁 식사는 어떤 느낌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고, 이 주민은 자신이 그 구역으로 돌아간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자신 살았던 집에서 수프를 만들어줬고 저녁 테이블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수프가 굉장히 특별한 맛이 났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모두 말없이 그 수프를 먹었고 그 다음 날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그 아내가 결정을 했고 그것에 결국 동의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지역의 경우는 공동체가 붕괴가 되었고 미래에도 이 지역으로 돌아올 주민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 또 그 후쿠시마의 주민들이 그 미래에 자신의 그 삶의 변화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촉발해 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3분 길이의 오디오와 비디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플레이가 됩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가 않고요. 이 사람이 자신의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그 장소는 바로 이 집, 자신이 거주했던 이 금지구역 내의 집이죠. 그래서 이 집은 미래의 어느 시점엔가 돌아올 이 주민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미토모가 인터뷰의 말미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여러 기관들이 새로운 사고방식 그리고 행동방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람을 따르지 마시오라는 것은 어떤 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성 혹은 비가시성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탈제도적인 방식의 사고를 제기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작품들을 통해서 비가시성을 포용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형태를 띨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이 비가시성을 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익숙한 것과 다른 감각들을 촉발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비판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생각과 또 상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미래의 삶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후쿠시마, 도쿄 그리고 뉴욕 등 초지역적, 즉 여러 지역을 가로지르는 작품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질문들은 재난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할 그 필요성이 얼마나 크게 제기되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라는 지역에 대해서
핵사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그리고 내일 혹은 향후 10년간 시급하게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생각도 촉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의 그 활동들은 이 후쿠시마라는 지역의 의미에 대해서 보다 폭넓게 살펴보고 우리의 미래 그리고 삶과 관련해서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삶과 그 일의 양식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떠한 어느 정도의 그 친밀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미래라는 것은 그냥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안적인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 속에서 또한 다양한 실험들 속에서 우리는 다른 미래를 위한 다른 도구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 Is there any question? If you don't, the gentleman in the back has a question. Thank you, Jason.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얼굴을 보니까 참 좋네요. 프로젝트를 공유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 제목의 의미입니다. 바람을 따르지 마시오 라는 제목을 제가 처음 봤는데요. 그것이 어떤 방사능과 관련한 것인지 어떤 세계의 트렌드와 관련한 것인지 여기서의 윈드, 바람의 의미가 뭔지 궁금합니다. 마치 이제 시의 일부처럼 들리는데 이 바람을 따르지 마시오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좀 시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후쿠시마에 거주했던 그리고 우리의 작품에 그 협력을 했던 그 주민의 말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것인데요.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원전에서 일하는 그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니까 당장 대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가족들과 함께 모두 차에 타고 북쪽을 향해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사실 그 낚시를 아주 자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바람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북쪽으로 달리다가 바람을 확인을 하니까 이 방사능의 확산 방향이라는 것이 북쪽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 차의 이동 방향이 북쪽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바람의 방향과 반대되는 남쪽 방향으로 움직였다라는 스토리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 스토리를 보면 어떤 일상 속의 스킬,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그 재난 속에서도 같은 커뮤니티에서 자라고 나고 서로를 지원해주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는 스토리이고요. 그리고 일상 속의 어떤 그 낚시에 대한 관심과 그런 지식 같은 것이 재난이라는 시점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러한 그 평범한 지식, 평범한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독특한 그 재난이라는 시점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느끼게 해주는 스토리입니다. So, is your question answered enough? 후쿠시마에서 그러니까 12명의 작가가 전시를 했다는 것이죠. 이 구역이 그 비가시적이고 접근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참 역설적이고 놀라운 발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전시라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기존의 관념을
바꿀 수 있는지, 즉 핵에너지, 원전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급진적인 그 미래에 대한 급진적 상상이라고 언급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요. 네, 질문 이해됐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어찌 보면 시간과 관련된 질문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문화라는 것이 이 헥사고 내에서의 그 문화는 상당히 다르게 작동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좀 알고 있는 그 리듬에 따라 움직이죠. 재난이 발생하고 그 정화가 되고 재건이 되고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데 헥사고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균열이 발생을 했을 때 정말 끝없는 림보 속에 개인들이 빠진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재건과 회복이라는 그런 과정은 결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 회복의 그 단계들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무한히 중단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자연재난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지역에 어떤 정화라는 그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이미지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헥사고에는 확실히 이 시간성의 독특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도 지속될 수 있는 시간성이죠. 여기서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실험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시간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도 균열을 낼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은 즉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죠. 후쿠시마는 이제 언론에서 상당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사능은 계속해서 바다로 들어가고 있고 주민들은 아직도 이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의 사이클에서 좀 벗어나서 이 일상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 헥사고의 시간성이라는 것을 예술을 통해서 다시 조명을 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위해 우리가 한번 멈춰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미래, 다른 미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를 제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구조, 즉 저희의 전시라는 것은 비가시적이죠. 그 비가시성이라는 것이 우리 프로젝트의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실패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가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했고 다양한 사회적 상상을 결과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이 되면 이러한 형식의 그 작업들 속에서 새로운 도구들이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것들이 공유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